보통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저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들을 네. 하잖아요.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오면 민주당 내부에 뭐 세력이 좀 갈릴 수 있다. 네. 그걸 기대한 것이다. 용산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대표님은 이제 완전히 지금 방향을 바꾸셔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동훈 견제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저도 이거는 아예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서 네. 근데 오히려 그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경수 네. 지사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그런 속내를 감추기 위한 어떤 용도다. 예.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해봐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래요. 안 먹힐 것 같다라는 게 김경수라는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나와서 뭘 뭐 협잡을 한다든가 뭐 정치권에 들어와서 뒤공작을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미지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지만 용산에서 제의가 혹시 경쟁자로 생각하면 껄끄럽게 생각하면 안 풀어주겠습니다라는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여전히 검찰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측근, 자기 힘, 인선, 그러니까 측근들한테 다 배신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알아야 돼.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조 그러니까 대표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 저는 이래봐요.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60% 뒀다. 아니 이재명 때 9대 명이잖아요. 9대 명. 맞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90%잖아요. 그 판을 어떻게 바꿔요? 지금 야권은 또 야당을 지지했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야 우리가 1%만 더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게 꽉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제 개딸들이든 뭐 용자는 오죠 사라졌대. 개딸들만 설치던데 그분들이 뭉쳐주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친문이다 뭐 김경수다 그거는 소설이고 이미 다음 대통령까지는 이재명으로 한번 더 붙어보겠다 하는 게 야권의 전체적인 입장이에요. 나머지 소설은 이쪽 국민의힘은 쓸 수 있어요. 왜?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한동훈이 해도 임기는 1년 있으면 끝나고 여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쪽은 뭐 김경수, 뭐 해만 야권 분열 아니 90% 지지율 받는 사람 무슨 분열이 있어요. 그냥 아량으로 이재명 네. 대표가 그냥 아 김경수 뭐 괜찮아. 네 들어온나 내가 아우로 잘 받아줄게 이 정도지. 그게 지지율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아, 그게 태도가.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아 이제는 자기가 중도 방향으로 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민주당이 있더라고. 민주당이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막 계속 떠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금투세 부분 해서 재산세 부분, 상속세 부분 옮겨가고 이런 있죠, 부분들을 정책 경제적인 방면에서.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장 불안한 1%도 안 되는 젖는 거를 최소한도 우리가 10%는 이겨놔야 된다. 그래도 모른다. 자기 리스크 때문에 그래도 네. 우리가 질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쪽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지난 총선할 때 이미 뭐 야권 통합을 시켜버렸잖아요. 뭐 진보당도 뭐 다 해가지고 의석 다 줬었잖아요. 그쪽은 정리가 됐는데 하나는 나머지 중도에 있는 국민들 혹은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 그 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는 이 표를 얻어야 되는데 본인은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생각만 할 거라고 김경수 복권 이건 90% 없는 대표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소설 쓰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제가 얘기했는 오히려 한동훈한테 견제구를 날린 거다. 한동훈 대표한테 견제구를 날리는 것 이게 올바른 시각이에요. 네. 아니 90%다 후보 보고 뭐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요. 연말에 네. 들어가서 가면은 뭐해? 아 그럼 뭐 김경수라는 존재 자체를 안 띄워주는데 그냥 놔둬버리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네,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봉주 후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 명파리 하는 사람들이 색출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발언이. 했더니 당원들이 이제 분기탱천해가지고 보니까 당사 앞에서 따지기도 하고 폭풍이. 그랬더니 또 한 번 이제 기자회견을 글을 올리길래 네. 아마도 이제 사과를 하나보다 했는데 언론의 이간계다 이러면서 이제 개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압도적으로 1위를 했었을 맞아요. 때 원인 이유를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봉주 후보가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었고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 때도 그랬었고 좀 개인적으로 뭐 그분을 지지하는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 떨어지면서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또 지금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오래 머무르셨지만 초선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거 맞잖아요. 사실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걸 밝혀낸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갔다 오셨으니까. 교환 함수예요. 예, 보니까. 진짜 좀 네. 황당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채의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막강한 전투력이 있었던 거죠. 이분 잘 싸우실 거다. 굉장히 뭐 평생 또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고 그래서 그거를 기대했던 건데 그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1위까지 가는 상황이 당 내에서는 일부 좀 걱정스럽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정치권에서 그런 식의 얘기들 나오는 거는 흔한 일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뭐 지도부에서 봤을 때는 1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당 대표랑 호흡을 편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있죠. 예. 그런 얘기들을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겪었던 역경 때문인지 그게 이제 확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본인을 그런 식으로 민주당 일부에서 좀 뭐랄까 모함을 했다. 그러니까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덜어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선회를 한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제가 안타까운 건 정치는 사실 정치는 정치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복잡한 방향으로 설명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후라도 어떻게 수습을 하셔야 될 텐데 말씀드렸던 그 강한 전투력이 좀 엉뚱하게 지금 작용을.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만약에 숙였다면 조금 진정이 됐을까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푸셨어야 되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봉주라는 캐릭터랑 또 그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게 참 안 풀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조 대표님 사실 최고위원 선거도 직접 치러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은연중에 다 있잖아요. 상황들이. 저는 그때 제가 탈당할 때가 제가 당 서열 3위였잖아요. 맞아요. 예. 당대표, 근데 수석 최고위원격, 그다음에 원내대표 있고 수석 서열로 그렇죠. 3인데 제가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정봉주 의원 후보를 응원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원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튼 1, 2등 안 하더라도 3, 4, 5등 안에도 꼭 들어가라.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밋밋한 민주당 최고회의를 조금 한 분씩 툭툭 건드려주는 긴장 관계를 그래 하면은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결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은 정봉주라는 사람을 잘 활용을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되게 유리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응원하면은 3, 4, 5등 안에라도 꼭 들어가라. 지금 보니까 1, 2등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요. 예. 일부에서는 이거를 정봉주 후보의 그 행동이 돌출 행동이 아니고 약간 계산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일부의 얘기입니다. 지금 남은 투표가 뭐 서울 경선 남아 있죠. 그리고 대의원 투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14%.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 30%라는 게 꽤 큰 비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권리당원 투표만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열려 있고 이동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명심은 아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를 뭔가 좀 마지막 반전 카드를 노린 게 아니냐라는 선의 복잡한 해석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난 예. 총선 때 아무튼 뭐 그 구설 말로 설화를 하는 바람에 총선 취소 공천 취소 사퇴했죠. 그런 사람은 저런 그거를 못 해요. 한번 당해본 사람은 저렇게 뭐 단계를 내가 요렇게 해가 요렇게 한다 그래 못 한다니까. 모험을 못 한다. 예. 뭐 준비가 요거 계산해가 이래 못 한다니까. 그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입에 자꾸를 좀 채우시고 선거 끝나고 말씀하셔라. 뭐 저는 뭐 대표님 덕담이시죠? 민주당으로 봐도 또 좋은 얘기예요. 민주당으로 봐도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한 사람 더 가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될까? 그거는 이미 90%는 당 대표한테는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이미 대통령 후보까지는 사법적인 문제에 되지 않은 한들어서 그냥 대통령 후보까지 그냥 간다 이래 보시면 직진한다고 봐야 된다. 아까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둘러싸고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무협지가 생각나는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계획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아마 배경에는 정봉주 지금 후보가 상당한 전략가시거든요. 그래. 그렇게 말만 그렇게 막 세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도 냉철한 그런 캐릭터라서 그런 얘기도 나온 건데 그 냉철한 캐릭터가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본인도 못 견뎌 하는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네. 이번이 좀 그런 경우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근데 이렇게 가게 돼서 만약에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면 아까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뭔가 좀 순기능,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또 떠안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특히나 이제 선언적으로 말하는 개파 정치를 이제 청산하겠다. 사실은 민주당은 누가 봐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뭔가 이제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를 염두에둔 발언이라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개파가 없는데 뭐 단일 개파인데 뭐 개파가 있어야 청산하지. 개파가 단일 개파인데 거기에 단일 개파로 그냥 가는 거죠. 네. 아마 정봉주 후보도 뭐 되시고 나면은 할 얘기는 하겠죠. 또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정봉주 후보까지 그냥 민주당에 내쳐버리고 하면은 그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영원히 사라진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봐서 좋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개파 총선은 단일 개파인데 다 개파 어디 있어요? 친문도 없고, 좀 더 친명 개파로 하나 단일 개파죠. 나머지는 사람들 각자야 각자. 각자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 전 지사 복권 문제도 큰 파장이 없어요. 사실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개파가 단일 개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범진보 진영의 어떤 목소리 내진 바람이거든요. 그거를 해줄 인물로 지금은 이재명을 선택한 것뿐이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밑에 줄을 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봉주 지금 후보가 뭐 개파를 청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버리시면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 청산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좋고 직후를 떠나서 당장 반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그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급한데 왜 저기서 저런 엉뚱한 말씀하시지? 혹시 지금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신 거죠.